2차 전지주가 이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저점을 다지면서 모멘텀이 재정화되는 모습인데요. CES 이후에 로봇 수요 부각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도하는 휴머노이드의 로봇의 로봇 EV 보조금 부활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과 함께 오늘 강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더 많이 움직이면 그럼 배터리가 지금 대박이네? 자동차 필요 없어. 원통력도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네, 2차 전지로 가야죠. 로봇은 배터리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만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임당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매매 어떻게 잘 풀고 오후장으로 넘어오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미 증시의 그 반등과 함께 오늘 우리나라 출발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더 기대되는 날이었는데 자, 오늘은 엇갈린 행보를 좀 보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양봉을 계속 유지하는 반면에 오늘 현기차 가족들, 특히 로보틱스에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의 대형 산불이 난 쪽이죠. 다시 말해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주 섹터에 지금 현재 강한 이 모멘텀을 얻고 있는 로봇 종목들에게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양봉으로 출발 이후에 엇갈린 행보, 디커플링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일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날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그 ADR 지표가 과매도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급락을 보였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고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 며칠 동안 좀 쉬고 있었던 삼성전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랑, 우리의 자랑,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심사인당 가족들의 모두 다 자랑,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만들어지는 모습과 함께 이제 며칠 동안의 이 좀 한쪽으로 쏠린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윗목 아래목 전체적인 스프레이 효과가 이제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멘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마침내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천선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5천피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반도체와 미래산업의 질주가 만들어낸 우리 경제의 찬란한 근접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기세는 에너지와 그리고 로봇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수출에 이어 무려 1,000조 원의 규모 가까운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까지 우리나라의 기술이 성부수가 던지며 원전 전 주기 아울러 가지고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오전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정부 정책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급이 아주 기대되는 하루,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미래 산업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휴머노이드로 진화를 눈부시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 부분에서도 NCM 고기능이 전해질 기술이 핵심 역할로 부상되며 K 배터리의 영토를 로봇까지 넓혀지는 모습, 다시 말해서 로봇의 밸류체인이 이제 배터리까지 자극을 주면서 전반적인 이 훈풍, 전체적인 시장의 훈풍, 업종 훈풍까지 불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단 오늘 로봇 종목들이 조금 밀린다라고 해도 겁먹지 마세요. 주식은요, 이런 강한 대형 산불이 난 업종 주도주는 한 차례 쉬어줄 수는 있지만 대형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약한 작은 불씨만으로도 다시 크게 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불은 나면 안 되지만은 주식시장의 대형 산불은 자주 났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음봉은 어찌 보면 보약 같은 음봉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내일도 기도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 로봇 밸류체인,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기록을 주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여러 오전장부터 상한가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방송. 여러분들 오전장 라이브 방송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재밌게 요즘에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오늘 오전장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11일 연속 상한가 2개 이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장 라이브 직접 눈으로 하시게 되면 오늘 11일째 상한가 성공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는데 물론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두 종목도 상한가 바로 꽂는 자리에서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장중에 본원 앞에서 서남을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본원 앞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매도를 하고 익절 끊고 바로 레이커 머터리얼즈로 교체 매매를 본원 앞에서 해드렸고요. 그로 인한 상한가 고자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도착한 종목은 오늘 총 5개, 평균 45% 당일 수익 또는 아무리 똥손이라도 한두 종목만 매매를 하더라도 15% 이상 수익을 난 것을 저는 라이브 방송만 합니다. 편집 방송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짜집기 방송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보는 앞에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장도 정말 재밌었고요. 자, 그로 인한 오늘 시장을 전반적인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길에요. 좋아요도 한트 부탁드리면서요. 채팅창에 자, 정원장 화이팅. 자, 정원장 화이팅. 하트 한 번씩. 11일째 평균 2개 이상 상한가와 평균 아무리 똥송이라도 장중 11일 연속 1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 장중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이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는 길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은 아주 강하게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장의 갭상승이 몇 프로였죠? 거래소는요. 자, 요게 거래소는 자, 파란 거 보이죠? 거래소는 플러스 2.10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 약세 출발이었지만 그래도 플러스죠. 플러스 1.70으로 출발했습니다. 갭상승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갭상승이 나면요. 어김없이 갭상승 음봉 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갭상승의 음봉, 갭하락의 양봉이 항상 뒤섞여서 오전장 10시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포지션을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설프게 갭상승 10% 미만으로 갭상승이 나게 되면 일단 던지고 매도 후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단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오후장이 되면서 현재 바이오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강한 이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 2.0이다 보니까요. 일본 동양유럽 코스닥에 지금 플러스 1.68인데 이제 주식 조금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시가 등락률 계산하는 거 아시죠? 시가 등락률은 지금 현재 플러스 0.11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봉 바디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양봉이고요. 여기가 음봉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봉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9고요. 그리고 시가 등락률은 플러스 0.77입니다. 자, 그러면 바디가 0.77이 낳는 것이고 꼬리가 쭉 달린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코스피는 현재 음봉이니까 단봉의 음봉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오늘 나스닥 선물도 도움을 좀 주고 있어요. 자, 플러스 0.42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심은 나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3,800억에 700억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요건 다 어디냐? 반대로 오늘 현대차 그룹 쪽으로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옵니다.
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오토, 현대가족들에서 오늘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로보틱스 쪽에 휴머노이드 쪽에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 먹는 쪽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매도가 오늘 3,800억이 사실상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계산으로는 한 6천억 넘게 나오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3천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재밌어요. 오늘 코스닥이 완전한 드라마틱합니다. 어제 알테오젠으로 인한 이 바이오 쪽의 바스켓 매도 물량이 어쩔 수 없이 알고리즘을 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요. 어제 크게 밀렸고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는데 어제 제가 이런 메신저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스피 메신저로 보내드릴 때 어느 누군가는 지금 투매 또는 지금 바이오에 대한 욕을 하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회라고 보지 않을까요? 라고 보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업종, 다시 말해 업종의 이 스크래치나라든지 아니면 업종의 좀 파격적인 어떤 좀 임상 실패 또는 그 업종 대표적인 업종의 종목들 한해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밀린 게 아니라 어이없이 밀렸다. 다시 말해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해야 되지만은 수급의 논리로 좀 어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복원력도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전량 투매 동참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는데 여기서도 옥석은 가려지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나 아니면 구정 전까지 대부분이 V자 반등으로 원상 복구가 최대한 빨리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의 어제 임상 실패 또는 상패 또는 그 회사 그 시가총리 상위 종목들 안에서 큰 뭐 사태가 일어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단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 보니까 수급의 논리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매도 물량이다 보니까 좀 사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나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커버 내용들이 이번 주 안에 다음 주에 쏙쏙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량 들고 있고 오히려 더 급소가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는 훨씬 더 탄력이 좀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바이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요. 사실 정말 아찔했습니다. 자, 보세요. 9시 40분까지 마이너스 1,400억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이 났어요. V자 반등이 시작해 여기까지 쭉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180억, 거의 200억이니까요. 저점 대비 1,500억, 대부분 1,500억, 1,600억 이상 지금 들어오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오늘의 이 메인은 누구냐면 사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고 다음에 오히려 더 바이오를 많이 사고요. 그리고 오늘 소부장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코스닥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전체적으로 저점 매수가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차피 나홀로 움직이는 A이고 반대로 코스닥 쪽의 수급만 이 상태로만 이틀 3일만 더 들어오면 코스닥 불장이 한번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시장은 어디가 주도 업종이죠? 네, 거래소입니다.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거래소고요.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가 이어지는 포지션으로 먼저 잡혔기 때문에 이 기조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 거래소가 2번 올라가면 코스닥 한 번만 올라가면 됩니다. 왜? 1%, 우리 2%씩, 2%씩 이렇게 따라가면 되니까, 자, 형님만 가지 말고 우리 동생들도 같이 가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원화가 강세, 달러 약세. 자, 달러를 팔아서 현물로 들어오는 모습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코스피,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은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인데, 그렇다고 코스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죠. 왜? 오늘 점핑 양봉에, 지금 점핑 양봉의 도지가 지금 음봉과 양봉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실 갭상승장은 강세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갭상승장은요. 아침에 시장이 좋다 보니까, 투심이 좋다 보니까 항상 갭을 띄워가지고 그 갭에서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오늘 갭은 같이 띄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같이 떴는데 이걸 유지시키는 거는 반도체 이 삼성리스가 유지가 시키고, 이 음봉 오늘의 밑에 꼬리는 자동차, 다시 로보틱스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오늘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세요. 네. 지수와 똑같죠? 네. 시가총액이 900조입니다. 이제 1000조 시대입니다. 일찌감치 이 삼성전자 이 우선주까지 다 합치면 1000조는 넘었지만 상징적인 삼성전자 본주가 현재 시가총액이 900조, 1000조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목이 매일 정도로 이야기 드렸고, 올해는 누굽니까?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해는 더욱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매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나면 좀 이야기 드리고요. 아니면 오전장 라이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탈출해서 우상향 패턴이고요. 어제의 캔들이 급소가 나왔죠. 말씀드렸죠. 개파락의 양봉에 11선 눌림목을 받은 어제는 급소, 그래서 어제 들어가는 자리고요. 오늘은 홀딩하는 자리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캔들이 좀 틀리죠. 보세요. 틀리죠? 자, 어제는 삼성전자는 개파락의 양봉이지만 이 SK 하이닉스는 개파락의 양봉이 나지만 영망치 저항받았죠. 오늘 점핑도 틀리다는 걸 본다면 역시 현재 대한민국의 주도주는 삼성전자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연일 상승했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자동차를 12월 중순에 이야기 드릴 때 반도체를 팔고 현대차를 사자라고 방송 중에까지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팔지 말고 SK 하이닉스 기준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하여튼 팔고 현대차를 산 사람들 지금 따블이 들어갔어요. 자,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근거를 보세요. 자, 이 자리였었죠. 이 자리. 자, 영상 다 저는 여러분들 라이브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자, 요 자리에 양음량 잡혔다 그랬죠. 더블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거의 더블 가까이 들어왔고, 오늘 현대차는 갭상승 음봉이지만 전혀 겁낼 필요 없는 음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딩 유지를 하시면 되고, 기아도 동일합니다. 기아도 탄력 면에서 봐서는 기아보다도 현대가 요번에 좀 더 괜찮죠? 좋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이상 이제 바닥을 딛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의 대부분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은 탈출한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특히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이다 보니까 조방은이 약합니다. 그 중에서 조선 쪽이 약한데 현대중공업이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3% 밀리고 있고요. 자, 매도 자리, 투매 자리는 아니지만 시세가 안 단다는 거죠. 자, 현재 밀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파락이 양봉이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잠깐 이제 손바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히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웃기죠. 오늘 보고서가 두 군데나 나와가지고 지금 매수 의견을 목표가 상향시켜 놓는데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와 22선까지 이탈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보고서를 왜 쓴지 참 안 먹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수급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모든 기준의 수급의 논리로 봐야 됩니다. 이게 명분을 많이 달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 뭐 때문에 올라간다, 뭐 때문에 올라간다. 그거는 다 끼워 맞추기입니다. 주식이 종목이 올라가는 본질적 이유는요, 거래량이죠. 누가 사냐, 많이 사냐, 적게 사냐, 양봉과 음봉의 인문학적 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럼 반면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진 이유는 보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 물량이 좀 물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좀 시소가 나오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없고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이 오늘 밀리지만 단봉에 아군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내일 양봉 하나만 더 나오면 양음량도 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무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역시나 시장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밑에 꼬리를 달면서 망치를 만들었어요. 자, 이 망치를 만든 그 이유는 3대장 모두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오늘 따봉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 따라가는 반도체도 요번에 반도체 같은 건 꼭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다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하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여의도에 대부분이 돌고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종목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제가 느끼는 것은 어닝 쇼크 나눌 종목들 되게 많겠구나. 그 안에서는 급락이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단 어닝 서프라이즈도 많습니다. 어닝 쇼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정확하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그냥 주도주만 삼성전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소부장 어렵다, 삼성전자만 하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자, 코스닥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알테오젠이 과거의 영광은 언제쯤 나올까? 자, 2024년도 제가 141번째 의견을 드려서 지금 수익률을 많이 깎아 먹었지만 평균 550% 자,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영상 다 남겨놨으니까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의견을 줬는지. 자, 그러나 지금은 옛날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에서 4분기 넘어오는 4분기 시점부터 저는 알테오젠은 의견을 주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 반대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드디어 에코프로 BM이 61선의 골드와 함께 61선, 21선 골드와 함께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급은 많이 들어오지만 자, 요번에 어찌 보면 이 MCM 배터리 쪽의 에코프로의 지금 어찌 보면 이 포지션보다도 지금 전고체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볼다 보니까 전고체의 바스켓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오릅니다. 그래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급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매수 가능하고요. 네,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로 61선까지 22선, 5일선까지 보고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어제 양봉 2개가 나오면서 역시나 이제는 바닥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틀 전, 3일 전에 갭상승 운봉에 어제 개파락이 양봉이 나왔죠. 61선 눌림목 띄고 점핑 양봉이다 보니까 어제 급소, 오늘 두 번째 급소가 나온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닥을 지금 지지 캔들이 나온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드렸죠. 자, 급락 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급락입니다. 만약에 급락, 자, 급락. 음봉입니다. 급락 다음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잉태형입니다. 갭상승에서 망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급락 다음에 나오는, 자, 다음에는, 자, 급락 다음에 잉태형인데 양선이 나오면 됩니다.
세 번째는 급락 다음에 지지 캔들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지지 캔들이 양봉이어야 됩니다. 양봉이어야 됩니다. 자, 요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아니고 반대로 안 좋은 거는 개파락의 음봉입니다. 망치라든지 영망치 이든 상관없습니다. 영망치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급락 다음에는 어제 종가 기준 상단에서 무조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개파락의 양봉이든 망치든 도지든 어제 종가 위에서 놀아야지, 다시 말해서 이제 지지라든지 손바뀜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야하셔야 됩니다. 자, ABL 바이오가 잉탱이 나옵니다. 이러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어제의 이 음봉을 묶고 있는 장봉이 현재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로봇 관련된 쪽이 음봉이 나오다니까 음봉이고 이상 없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잉태형이 나왔나요? 네, 잉태 나왔습니다. 자, 잉태 나오고 있죠?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롱티슈진이 저번 주부터 매집이 들어온 모습이잖아요. 41선 매집이 들어오다가 억울하게 어제 개파락에 도지가 나왔는데 오늘 관통력 캔들입니다. 오늘 급소가 나왔습니다. 급소. 자, 첫 번째 급소입니다. 첫 번째 1번이라고 적어두소 여러분들한테 연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소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로는 HLB인데 HLB는 사실 계산이 안 됩니다. HLB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알아서 각자가 계산하십시오. 얘는 뻐꾸기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반대로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인데 삼천당 제약도 재료 측면으로 움직이는 나홀로 움직이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가 이제 곧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5일선을 타지 않고 11선에서 바디가 크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예, 자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고점이 어제 오늘 넘었기 때문에 이제 급소가 나왔다라는 판단과 함께 매매 가능하신 분은 알아서 매매하십시오. 5일선 매매하면 되겠죠. 요거까지는 제가 어찌 보면 재료 측면이라든지 이 이슈로 움직이는 측면이 좀 많은 종목들은 조금 계산하기가 어렵다. 객관적 지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젠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은 관리자는 들어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61선, 21선 깔고 단봉으로 움직인다는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거나 아니면 브로킹이라든지 이 해준 쪽이 없기 때문에 바디가 깁니다. 반대로 케어젠 같은 경우는 단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 단 시장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자기 차례가 아닌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코스닥을 본다면 망치가 만들어지는 모습과 함께 내일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업종의 포지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대표적인 거는 뭐 이거 빼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2차 전지주입니다. 2차 전지주가 이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저점을 다지면서 모멘텀이 재점화되는 모습인데요. CES 이후에 로봇 수요 부각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주도하는 휴머노이드의 로봇 EV 보조금 부활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과 함께 오늘 강한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트럼프의 관세 철회하다 보니까 반도체주,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선주 합쳐가지고 이제 1000주가 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내일 한 차례 더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특히나 이제 20년이 아닌 20개월 뒤에 꿈의 기술, 현실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핵 융합 스타트업의 커먼웰스 풀전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즈가 최근에 CES에서 26년 올해 소개한 고온 초전도 자석을 활용한 핵
융합 장치의 스파크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안전한 핵융합 발전 기대가 몰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몇몇 종목들 그 중에서도 서남이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어쩐지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온다는 모습이 있었었죠. 서남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쩐지 매집이 들어오구나.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제일 먼저 종목 발굴을 하시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린이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목 발굴을 할 때 수급과 추세가 만들어진 최대 저점에서 짝꿍되기 그리고 변곡점이 나오는 종목들 한해서 종목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받아보거나 볼 수 있는 이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뉴스 아니면 보고서 아니면 정말 이 무서운 또 전문가들의 또 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지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다 올라간 종목들을 그 자리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최초에 어디에서 출발이 나요?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를 통해 가지고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부터 출발인데 그런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무서워 나는 당신이 더 무서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은 안 하고요. 뭐든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부자는요 경청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먼저 떠듭니다.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요. 이 방송처럼 말이 아니라 보는 앞에서 수익 또는 상한가를 매일같이 보여줘야지 진짜 전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자, 안 됩니다. 사람보다 더 안전한 보험사 테슬라. 드디어 자율주행차의 보험료가 반값.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조만간 더 내년에 또 차를 하나 바꾸려고 그래. 내년 2027년도에 차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자율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이 신뢰가 가면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 보험까지도 나왔고 오히려 더 보험료가 반값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면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차는 자율주행으로 가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중요한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도주 교체 매매 마무리 하신 분들 자, 채팅창에 하트 한 번씩 줄러 보내세요. 주도 업종이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교체 매매 마무리했습니다. 하트 한 방씩 주세요. 날려주세요. 아니 반도체는 사실 키워드가 정해졌어요. 올해는 메모리 말고는 없어. 근데 2차 전지는 새로운 옷을 입었어. 그렇죠? 이제 2차 전지는 로봇,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프레시하잖아요. 느낌이 틀리죠. 예전에 배터리 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배터리를 이제 안 보는 거야. 이제 배터리는 배터리지만 사실상 이제 바라보는 뷰가 휴머노이드? 야, 이거 휴머노이드도 전기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 전기 없으면 못 가네? 배터리 없으면 못 가네? 그치. 자동차보다도 앞으로 2030년에 30년에 휴머노이드가 더 많이 움직이면 그럼 배터리가 지금 대박이네? 자동차 필요 없어. 원통연도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갈까요? 네, 2차 전지로 가야죠. 2차 전지로. 자, 2차 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때마다 누가 빨리 시장의 현황 파악을 통해 가지고 교체 매매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로봇까지 하다가 그리고 원전 하다가 또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신 건 이거예요.
주식이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주도주가 바뀔 때만 따라다녀도, 주도주가 바뀌면 2주에서 한 달 동안 움직일 때만 바꿔도 매매할 게 이렇게, 매매가 이렇게 재밌고 주식이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2차 전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웃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갔다 오세요. 로봇 갔다 오셨나요? 반도체 갔다 오셨나요? 원전 갔다 오셨나요? 그쪽으로만 다 돌았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자동차도 틀리고, 응? 핸드백도 틀리고, 집도 틀릴 수도 있는데, 그쵸? 에휴, 좀 아쉽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주도주 순환 교체 매매에 대한 이론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움직이더라도 2차 전지가 고점에서 변동성이 오게 되면 이제 다른데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옮겨가는 거예요. 아셨죠? 좋아요. 그럼 오늘 2차 전지 쪽에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 쭉 2차 전지가 압도한 분위기와 함께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인사이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가 몇 개죠? 오늘 좋아요가 많으면 잠시 후에 종가 배팅도 오늘 무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가 지풀도 없네요. 네, 지풀도 없습니다. 네. 좋아요가 너무 없으니까 좀 뭔가, 그렇죠? 예. 섭섭한 기분, 예. 섭섭하다는 생각 좀 많이 드는데, 자, 그래도 뭐 어차피 제가 열심히 하면 눌러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이제 새롭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생각했죠? 아니에요. 이제 전기차 안 볼 거예요. 안 봅니다. 전기차라고 전기차 2차 전지를 전기차에만 국한돼서 이제 안 볼 겁니다. 오히려 더 휴머노이드 파이가 더 큽니다. 자동차는요, 내연기관, 수소차,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는요, 내연기관이 없어요. 휴머노이드는 수소가 없어요. 모두 다 전기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느낌이 딱 오죠. 맞다. 맞아. 전기차가 힘든 이유가 뭐야? 배터리가 지금까지 힘든 이유가 뭐야? 전기차, 자동차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차에만 써야 되는 거니까 자동차에는 내연기관도 있고 수소도 있고 디젤도 있는데 휘발유도 있는데 휴머노이드는 배터리만 있어야 되네? 좋죠? 느낌 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죠? 자, 거래량이 몰리죠? 그러면 사야 되죠? 네. 장중 실시간으로 교체 매매해야 되겠죠. 어디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음봉에서 끊고 양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양봉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즘을 늪을 건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기차를 넘어 이제 로봇의 흐름이 자본의 지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업계는요, 전기차 수요 정체와 글로벌 보조금 불확실성이 이 거센 풍량을 지나왔고, 많이 두드려 맞고,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게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를 알는지 악재가 천천히 해소되면서 구름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테슬라의 오티머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란스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들의 이 가동 시간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요, 로봇 산업의 가장 귀한 부품이라고 이제는 칭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요,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이 로봇이 고작 많아봤자 2시간 난집 버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이 인간처럼 8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압도적으로 가벼운
배터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정권가에서는 에코프로, F프로, BM 같은 양극재 기업들의 목표가가 대폭 상향으로 인해 로봇 배터리가 가져올 이익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멀티플을 다시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하는 퀀텀 점프 기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이동을 혁명을 했었다면 로봇 배터리는 인류 노동을 무한대로 증시시키는 마법의 배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 로봇은 전고체를 원하는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가격 저항을 넘어선 이 B2B의 승부라고 저는 한 가지로 키워드를 정해서 한 풀이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면서 어찌보면 비싼 가격 때문에 대중적인 전기차 B2C에는 적용하기엔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 시장은 다릅니다. 로봇은 기업 간 거래인 B2B 제품으로 초기 도입을 비용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무중단 가동 그리고 안정성에서 오는 생산성 향상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요. 에너지 밀도가 기존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로봇 활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삼성 SDI가 2027년 이제 1년 남았어요. 양산 목표로 기술 초격차의 이 유지하기 하고 있는 가운데 한농화성과 레이커 머티리얼 같은 전고체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연일 오늘 급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2026년 단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장을 몸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봇은 배터리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얼마 더 오래, 더 멀리,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만 묻습니다. 강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조하라고 읽으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자,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심장입니다. 박동. 자, 다시 말해서 고밀도, 고출력, 지능형 관리의 삼위일체라는 말과 함께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이 로봇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성장성을 이제 고밀도와 고출력, 지능형 관리의 삼위일체라고 사는 이 키워드를 달고 싶습니다. 로봇 배터리는 단순히 전기차용을 작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로봇은 정밀한 관절을 구동하고 고성능 AI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견디고요. 그리고 고출력,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또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화재는 절대 용납이 되지 않기에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제어하고 지능형 관리형 시스템 BMS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선을 묶어 과거에 이제 이 로봇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었던 리튬 이온 배터리였지만 이제는 로봇을 산업 주역으로 만드는 것은 4680 원통용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폼팩터이라고 볼 수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삼성 SDI가 글로벌 테크 자이언트들과 손잡고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가 곧 기업이 이익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모터이지만 그 근육을 생명력을 붙여넣는 혈액은 오직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술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랠리의 서막입니다. 자, 순환매. 자, 뭐죠? 순환매가 뭐죠? 자, 주도주세남 순환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먼저 시장을 들어 올린 것은 사실상 이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아니요 더 가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쪽이 지금 현재 자금이 몰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의 밸류체인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은 배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패권의 주인공, 순환매 것의 랠리의 서막의 주인공이란 표현과 함께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 1월 코스피 5천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국면에서 2차 전지주가 다시 한 번 더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로봇과 먼저 달리 달아오른 로봇과 함께 반도체가 달아오르자 시장은 영민한 자금님들, 다시 말해서 또 스마트 머니들이 다음의 섹터를 노리고 있는 것은 역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오늘 수급 보셨던 것처럼 배터리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강력한 순환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바닥을 친 리튬 가격의 반등과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 소식은 2차 전지 산업의 기초 체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성장이 전망치가 24%에서 34%로 향상 조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 우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처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정체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2차 전지의 투자의 관점은 이제 바퀴에서 팔로 옮겨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4발 달린 자동차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2발, 팔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는 올해와 내년, 특히나 27년이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2030년에는 우리 사람이 일하지 않고 이제 로봇이 모든 인력,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큰 전환점이 맞이한 만큼 어째 보면 지금 시점이 배터리 쪽, 우리의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쪽의 출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장악하는 기업,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제2의 부활을 제2의 이 부활의 신호가 자 오늘부터 출발되는 게 아닌가 저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긋기 시작하는 순간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은 뛰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비상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으로 그러면 최상위로 중요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지 종목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아요 몇 개죠? 자, 좋아요가 끝까지 안 누르시는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짱이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를 여러분들에게 주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사실 처음 소개하다 보니까 주요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추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붙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되면 순서대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요, 당연히 대표적인 종목으로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삼성 SDI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2차 전지 섹터의 주가가 반등 트리가 되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테마는 본질적으로 상승 동력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내년,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라운드가 사실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2년간의 침체를 끝내고 산업 전체가 구조적 성장기에 재진입한 것이라고 확신이 시장의 매수세가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 이 섹터는 당연히 전기차가 아닌 에너지 전자 장치가 현재 실적으로 먼저 끌고 모멘텀은 로봇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는 거죠. AI 산업 팽창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한 북미 ESS 시장의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죠.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25%에서 거의 40% 가깝게 50% 가깝게 48.4%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한국 기업의 이 중국에 독점하고 있는 LFP 시장에서 압도적인 반사 이익을 누릴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의 ESS 부분에서만 해도 수조 원대 매출이 나고 매출은 한 20% 이상 고수익이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좀 보고 있다는 거죠. EV 부분의 일시적인 부진이 완전히 상쇄될 거라고 사실 보고 있는데요. 또한 로봇 산업의 부상으로 더 이상 저가 경쟁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 개화할 당시처럼 기술력 경쟁으로 산업 패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큰 변화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성능 배터리가 강점인 고성능 배터리의 강점인 국내 배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가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보다도 휴머노이드 쪽은 고성능, 고가, 고효율 배터리인 이 전고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속 성장의 이 날개를 다는 올해 원년이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휴머노이드의 로봇은 고도의 에너지 효율이 요구하는 LFP 배터리 같은 저가형 배터리 대신에 고성능 배터리, 프리미엄 배터리 채택이 필수적이기 때문인 거죠.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차세대 이 EV 핵심인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삼성의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의 실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올해야말로 국내 2차 전지 테마가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낼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GM, 혼다 등의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합작 법인 가동률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고정비 부담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면 이익의 체력 역시 좋아질 것이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고무적인 점은 원가, 가격,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른 마진 스프레이드가 확대되는 1년 전 그리고 7, 8만 원 위안까지 급락했던 탄산 리튬 가격이 현재 1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진짜 15만 이 위안까지 지금 현재 기록 중입니다. 니켈과 공급 부족, 니켈 또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 성장의 사이클도 여러 군데에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이익 성장이 감안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로써 지난 2년간의 이 소재주에 짓눌렸던 럭래깅, 다시 말해서 고가 매입, 저가 판매, 럭래깅의 구간은 종료되고요. 이제는 저가에 확보한 재고를 바탕으로 상승할 판가에 납품하는 수익성의 극도화 구간으로 진입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6년 2차 전지 산업의 로봇이라는 미래 가치와 그리고 ESS의 실적 수익이 이제 결합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부활이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관련되어 있는 두 종목에 소개를 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같이 비슷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비슷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 F9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 이 40% 이상의 삼성향 매출 비중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 2차 전지 쪽을 이제 ESS 대장인 이 삼성 SDI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체적 매출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삼성 SDI의 전체 매출은 한 76% 싹쓸이를 하면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매출은 한 15% 이상인 반면에 삼성 SDI는 한 26% 수준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삼성 SDI의 ESS에 고성장한다면 그 최대 수혜는 에코프로 그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자 한마디로 짧게 설명하면 에코프로 그룹은 전체 매출의 삼성 SDI가 차지하는 비중의 약 한 40% 육박합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좋으면 당연히 에코프로는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에코프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에코프로 BM의 고객사인 삼성 SDI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매출의 한 30% 내에 삼성 SDI의 매출을 발생하고 합작법인 에코프로 EM 매출까지 합산할 경우에 삼성향 매출 비중이 한 40%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충분히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삼성 SDI 체결한 한 44조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향후 5년간의 에코프로 실적 하방을 지지하고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므로 2차 전지 테마 반등 시에는 코스닥의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과거의 영광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둘 다 좋아요. 삼성이 좋으면 낙수 효과로 같이 좋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에코프로 BM도 좋기 때문에 오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같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쫙 찍으면 나옵니다. 삼성 SDI입니다. 자, 말하면 잔소리죠. 자,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연일 자 변곡점이 나오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동일합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역시 차트에서 징후가 나타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지금까지 그냥 종목 공부, 기업 분석, 아니면 누가 좋다라 그러면 이리 갔다가, 이거 좋다면 이리 갔다가, 기가 나팔기라 보니까 이거 사람이 이거 사고 저거 사람 저거, 알고 보니까 내가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이거 종목 발굴이 이렇게 쉽구나. 제일 먼저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왜 기술적인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각인이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매 하방 경직이 오고요. 21선, 61선 1차 돌파를 하고요. 61선 2차 돌파를 했습니다. 자, 급소가 몇 개 나왔죠? 급소가 5일선 뚫어주는 하방 경직 개파르기 양봉 2개 나올 때는 물량을 못 싣습니다. 사실 빠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물량을 실으면서 들어가냐? 21선, 61선 1차 돌파와 마지막 21선, 60선 2차 돌파입니다. 그래서 자, 1번과 2번 돌파했습니다. 1번 급소, 2번 급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급소가 어디죠? 오늘이죠.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 전고점을 넘을 때 어떻게 넘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그리고 저 아래 보시면 전체적인 매수가 실시간으로 스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최고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에서 대장주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그러면 교체 매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데 우리가 광설여? 그럼 교체 매매 안 해?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원전 갔다가 로봇 갔다가 소부장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반대로 땡땡땡 업종이 다른 데 업종에서 지금 많이 먹었어. 그러면 오늘 주도주 만들어졌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기존에 급소가 양음양 나 이런 패턴을 또 한 번 더 나오면 또 먹으면 되잖아. 수익 나오면 되잖아. 주식은 매매예요. 매매입니다. 주식이 왜 호가창이 있는 줄 아세요? 매매를 하라고 호가창이 있는 거예요. 주도주만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럼 2차 전지가 영원할까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또다시 변곡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다른 업종이 생기면 또 다른 업종으로 가면 됩니다. 왜 우리가 2차 전지에만 매일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수익권 많이 오게 되면 수익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다른 쪽으로 한번 교체 매매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또 예전처럼 끝까지 들고 있을래요? 2년, 3년, 4년 가스라이팅 막 받으면서 그러지 말자고요. 주식은 좀 스마트하게 또 다른 업종이 또 각광받는 업종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번쯤 두 번쯤 교체 매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수익을 통해 가지고 영위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하지 말고요. 마음 고생, 인생 고생.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난 늙어. 어떻게? 큰일 나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급수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를 봐야 되겠죠?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요, 61선을 일찌감치 뚫고 나서 바닥을 안고 있습니다. 이젠 전고점만 넘으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급소가 나올 때 오늘 첫 자리, 급소 자리 첫 자리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어제 61선 뚫어주면서요. 자,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해서 오늘 점핑 양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자리가 좋고요. 여러분들 종가 기준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꼭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오늘 어떠셨나요? 잠시 후에 종가 배팅 할 테니까요.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오전장 매매부터 시작해서 오후장의 이 시장 브리핑 그리고 업종 브리핑까지 오늘 여러분들 인사이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시장 어떤가요? 되게 좀 긍정적이고 투심이 좋죠. 이렇게 투심이 좋으니까 업종별로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뤄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충분하게 옮겨갈 시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만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2차 전지가 왔어요. 2차 전지도 한 2주나 아니면 기분 좋으면 또 한 달 정도 또 움직이겠죠. 아니면 2주 정도 움직이겠죠. 2주 후에는 또 어디로 갈까요? 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 징후는 나타납니다. 징후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네. 캔들 그리고 수급 을 통해 가지고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맞습니다. 징후를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매일같이 데이 매매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교체 매매 하시면요. 정말 주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만큼 지속적인 수익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눈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뭐죠?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30분이에요. 자, 내일 정우의 진짜 주식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가 배팅 시작할 테니까요. 커피 한잔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임당 가족들하고는 요게 마감을 하고요. 내일 8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